안녕하세요.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2023년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유정희 시의원님께서 2022년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온라인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정희 시의원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도림천을 특별한 휴식 공간인 별빛 내린천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 차질 없이 개통된 경전철 신림선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림 창업밸리 사업도 우리 유정희 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의 성과였습니다. 작년에 유정희 시의원께서 한국언론연대 서울시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정희 시의원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크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정태호도 성과내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정희 시의원님의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0대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마치고 재선 시의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도림천을 온전히 주민품으로 되돌려주는 보건공사가 한참입니다. 2023년에는 약 93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고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보건공사가 마무리되면 물길과 사람길, 자전거길이 관악산에서부터 한강으로 이어지고 신림사거리 별빛 르네상스 사업은 신림사거리 상권을 더 활성화되게 하며 수변 감성도시는 도림천, 별빛, 내린천 인근이 물길 따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022년 1월 관악구가 벤처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1998년 관악구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대 역할론을 주장했고 서울대 개방과 관악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잘 보호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22년 8월 8일 한밤중에 쏟아진 빗물로 인해 도림천이 훼손되고 인근 저지대 주민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소중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긴급하게 도림천이 복구되도록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 관악구의 항구적인 안전을 위해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도록 촉구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애써준 관악구 집행공무원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가는조차 힘든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하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들섬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582억인가 아마 그 정도. 부지 매입비가 합해서요? 이제 부지 자체는 서울시 거고요.
샀죠. 주식회사 건영한테. 예, 예전에. 200. 그거 빼고 일단 건축비가 582억. 예, 부지매입비가 뭐 금방 나오겠지만 236억인가 뭐 286억인가 그런 정도예요. 네네. 하고 건축가 583억입니다. 583억. 예. 그러면 600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얘기할 때는 1,000억을 들었기 때문에 1,0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예. 1,000억을 들였으니까 서울 시민한테 얼마만큼 정말 1,000억 이상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행정은 우리 세금을 제대로 써서 시민들한테 그 세금을 거둔 것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시민을 대표해서 화가 나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너무 화가 나요. 노들섬을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이용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노들섬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운영 현황. 도대체 어느 기관이 어느 공간이 얼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1,000억이 들어갔어요. 1,000억. 1,000억어치는 제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교육과 교물가, 고금리라는 3고 시대를 맞아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3%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문화관광 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은 1조 1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45조 2,190억 원 중 1.4%에 불과합니다. 추세를 보면 문제가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비율은 2019년 1.6%, 2020년 1.5%, 2021년, 2022년 1.4%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 예산 3%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예술 중심 감성 도시를 시정 비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 1조 133억 원 중 시설을 조성하거나 건립하는 예산은 2,437억 원으로 2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반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적으로 그동안 문화본부에 배정되었던 문화시설 추진단장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사라지고 서울시 전체 실국 본부에 있는 기획관조차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문화정책에 얼마나 소홀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광 분야의 고통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의 고통이 만연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체육계의 사업들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일회성, 대형 이벤트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약과 발전이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존을 위협받는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존폐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 축소, 폐지되는 사업들이 지금처럼 예산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2023년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과 정책에 문화시민사회로서의 서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서울시 의원이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8일 남부수도 사업소장 등과 낙성대 배수지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배수지를 둘러봤습니다.
낙성대 배수지는 1990년 만들어져 관악구 21개 동에 급수를 공급합니다. 존경하는 960만 서울 시민과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은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공권력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끝이 없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행정 분야에서 안전은 가장 우선적이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4번이나 운행 중단 상황이 발생한 경전철 신림선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저녁 6시 30분 신림선은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차량 추진 제어 장치 소손으로 인해 2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열차 안에선 시스템 오류로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급한 경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는데 정작 시민들은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다가 비상 통로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열차 운행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해 3개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발생해 퇴근 시간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6시 32분에는 궤도 설비 이상으로 안내 레일의 단차가 발생해 1시간 25분가량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다음 날인 11월 8일 아침 7시 52분에는 차량 신호장치 보드의 휴즈 소손으로 인해 열차가 37분간 지연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7일에는 고장 발생 후 10분 후부터 열차 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대시민 안내 문자를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출근 시간 바쁜 시민들이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불편 외에도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내용입니다. 신림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 신림선은 항상 사람이 타거나 내리는 도중에도 가차없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위험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오늘은 정도가 지나쳐서 인명피해가 생길 것 같아 민원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색강역에서 8시 10분경 하차 시에 어김없이 내리는 도중에 문이 닫혀 제 팔목이 끼었습니다. 종점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시길래 승객들이 질서 있게 하차하는 도중에도 문을 닫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대 벤처타운역, 신림역 등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와중에 문이 닫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고 실제 타고 내리는 때 문이 닫히는 경우를 겪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통해 역 혼잡도 또는 혼잡 시간대에 맞춰 출입문 여닫는 시간을 조정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출입문 끼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야 그때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혹시 무인 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촉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잦은 사고는 큰 위험의 전조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올해 새해 2022년 새해 첫 번째 업무로 신림선 경전철 현장 방문하셨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경전철 신림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총체적으로 안전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하루 평균 6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신림선이 더 이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신림선이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모 언론에 서울대 공원에서 사육 중인 멸종위기종 침팬지 광복이와 관순이가 동물쇼를 자행하는 인도네시아 타만 사파리로 반출된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서울대 공원은 2019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인증기관인 아자 인증을 받았고, 인증도 없는데 동물학대쇼로 오명이 높은 인도네시아 타만 사파리로 국제 멸종 위기종을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이름도 유관순의 관순이, 광복이로 지었을 정도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광복이와 관순이가 번식동물로 동물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하기에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반출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반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높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위대한 행동 덕분에 마침내 광복이와 관순이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서울대 공원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반출 철회를 결단해준 서울시와 서울대 공원에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가족 1,500만 시대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물 복지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는 서울대 공원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라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TBS 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해당 건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태호 국회의원님 지역구 출신 유정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국민은 없습니다. 민생이 없습니다. 국민도 민생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언론이 없습니다. MBC, YTN, TBS는 언론 탄압의 시작일 뿐입니다.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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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노동 3권 보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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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법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민생도 없고
요만큼의 염치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기괴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진행이 된 토론회를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이 토론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 여러분들이 주최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고 대변을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파크골프 동호인이 2,000명, 6,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인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단순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중심에 생활체육이 있고요.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 파크 골프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힘을 실어주신 우리 동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양력 현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현사회복지학과 졸업, 관악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청원 소개의원,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 1급, 전 관악구 제3, 4대 의원, 데일리경제 논설위원,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장, 한올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감사, SBS 물은생명이다 패널, 삼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위원회 위원, 삼성중학교 학부모 회장, 서울시 지역서점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이사, 신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의정보고서 및 저서, 2019 의정보고서 발간, 의정보고의 개최, 2020 의정보고서 발간, 온택트 의정보고의 개최, 2021 의정보고서 발간, 온택트 의정보고의 개최, 2023 의정보고서 발간, 온택트 의정보고의 개최, 2006년 도림천 주민의 꿈, 2014년 도림천 주민의 꿈 2.0, 2018년 도림천 똑순이 유정희. 수상실적 2022 한국언론연대 서울시 의정대상 최우수상, 2022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 2021 한올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감사패, 2021 전국 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감사패, 2021 더불어민주당 표창장,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0 서울에너지공사 감사패, 2020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회 다수. 대표 발의 포함 조례 제정 및 개정. 202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 서울특별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다수. 토론회 개최. 2022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 2022 서울시와 자치구 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한 문화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 2023 서울시 파크골프 미래를 논하다 등 다수.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00%.